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2월 15일 토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7,000달러 오랜만에 초록불 들어왔고, 이더리움 2,700달러, 리플 4,100원으로 플러스 6%,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 포함 초록불이고요. 새벽 동안 나스닥이 신고점 갱신하면서 코인 시장도 상승을 했습니다. 1월 트럼프 취임 이후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25%, 10% 관세 부과했고, 2차전으로 그 외에 모든 국가들에게 상호 관세 부과한다고 트럼프 강력하게 압박을 했었죠. 하지만 상호 관세를 다시 4월까지 연기한다고 발표하고 한숨 돌리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스타일이 2017년 1기 때도 초반에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일본, 멕시코처럼 협력 들어오면 받아주는 형식이죠. 비트코인 97,000달러에서 2월 월간 수익률은 마이너스 3%입니다. 남아있는 2월 동안 10만 달러 재돌파하고 이더리움 3,000불 회복하는 순간 알트코인도 상승 혼자 기대가 되고요. 한국 코인 시장도 12월 개엄 이후 업비트 영업정지 리스크로 주춤한 형국이었는데, 올해 하반기 법인거래 허용 시작되며 대규모 자금 들어오면서 코인 시장 내 훈풍이 불 것으로 생각되고요. 4,100원으로 반등후 리플 보기 전에 왜 앞으로 시장 더욱 긍정적이고 리플도 더 오를 수 있는 배경을 아셔야 됩니다. 나스닥은 538달러로 1월 관세 전쟁으로 여기 차트 주춤했었고, 트럼프도 단기 주가 하락 올 수 있다, 웬만해서 주식 하락 싫어하는 트럼프였는데도 이렇게 하락 언급을 하니까 나스닥 1월 상승을 못했던 거고요. 하지만 멕시코, 캐나다도 한 달 관세 유예 여지를 주었고, 상호 관세도 즉시 실시한다고 했다가 4월로 미뤘습니다. 트럼프 스타일을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관세 압박은 했지만 합의 볼 수 있는 여지도 남겨두는 거죠. 나스닥 신고점 도달하며 무엇보다 알트코인에게 긍정적입니다. 리플이 4,100원 도달한 배경이 만들어진 거고요. 2017년 1월 트럼프 취임식 때도 강하게 관세 이야기했었지만 1년 동안 관세 부과 안 하면서 나스닥은 계속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2018년 들어서 중국과 무역 전쟁 시작하고 나스닥도 변동은 커졌지만 결국에는 상승을 했고요. 때문에 올해 트럼프 임기 1년차에서는 약간의 변동 정도지 대세는 상승이다, 알트코인도 상승 올 수 있는 기회를 남겨두고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2월 개헌빔 이후 업비트 영업정지 리스크로 시장 점유율 빗썸에게 다수 뺏기고 주춤한 국내 코인 시장이었는데, 업비트 다시 한 번 더 반전을 모색하고 있고요. 10월 되면 업비트 K뱅크와 제휴가 종료되는데, 업비트 측에서 새롭게 다른 시중은행과 제휴할 것이다, 물밑 전쟁 시작이다 소식이 났습니다. 빗썸이 농협하고 거래하다 1등 국민은행 협력하면서 점유율이 10%에서 30% 끌어올렸고요. 업비트는 그만큼 점유율이 뺏긴 걸로 남아있는 메이저은행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중에서 선택한 다음 제휴할 거라고 합니다. 하나은행 가능성 높아지고 있는데, 하나금융지주 함영주 회장은 올해 신년사부터 가상자산 무조건 협력해야 된다 언급을 했었고요. 올해 하반기 코인 법인 거래 시작되며 줄어들고 있는 개인 소득이나 악화되고 있는 경기에 비해서 다수의 법인 자금이 코인으로 들어올 수 있다, 함영주 회장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2월 되어서나 금융당국에서 공식 발표했는데 하나은행 정도 되는 메이저는 다 알고 있고요. 재미있는 것은 22년 이전 코인은 사기라면서 은행들 업비트나 빗썸 협력을 망설였는데, 이제는 서로 협력하겠다고 전쟁 중입니다. 은행들도 제대로 코인 거래소와 협력을 해줘야지 앞으로 실적 끌어올리는데도 유용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한국 은행이 돈 많이 벌어왔던 것은 부동산, 아파트 개인 대출과 법인 명의의 상가 빌딩 대출이었습니다. 부동산 시장 서울 상위권 아파트만 가격 유지를 하는 거지 지방 포함 나머지는 하락세 지속을 하고 있고요. 법인도 상가 빌딩 투자는 많이 했지만 이제는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로 인해서 공시율이 13% 24년 한 해 동안 증가를 했었고, 2,600건 2020년 비해서 4배 이상 경매 건수가 더 많습니다. 조선일보 뉴스에도 로또라던 상가 몰라 강남 아파트 상가도 비어있다, 부동산 침체에 관한 뉴스가 많고요. 이런 상황이니까 법인들이 대출받아서 상가 빌딩 투자를 2022년처럼 쉽게 못합니다. 은행들도 아파트와 건물에 대출 많이 해서 돈놀이 잘했었는데 더 이상 이전만큼 수익 안 날 수 있다, 거래 많은 코인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보다 미국에서 올해 금리나 많이 해봐야 한두 번 예상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 1,400원대여서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나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국내 은행들도 그런 상황 잘
알고 있으니까 마냥 부동산 대출만 기대를 못한다는 거죠. 한국의 경제는 다행히 트럼프가 대통령이라서 한숨 돌렸다 볼 수 있는데 경제 잘 모르는 해리스가 바이든 다음으로 대통령 되었다며 금리를 또 올리면서 미국 경제는 문제 없겠지만 신흥국 경제는 박살날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2월에 서울시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해줬는데 침체되는 서울 부동산 가격을 방어하려는 조치 후이요. 강남 아파트, 강남 불패로 불리는 음마 아파트도 보면 2004년 피크 찍고 2008년 쌍보고 만들었지만 2015년까지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음마 아파트 차트 보면 급등 이후 6년간 고점, 당장에는 고점 못 넘는 차트로 고점 많고 또 떨어지는 게 아닌가 우려가 큰 거죠. 그래서 재건축 단지도 규제를 어느 정도 풀어줬고 이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까지 정부에서 규제 해제를 통해서 호재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는 하락 정도가 작을 수 있겠지만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22년 고점도 돌파 못하고 계속해서 횡보 중이고요. 부동산에서 돈놀이 안 된다는 거 은행들도 이제는 잘 알고 있으니까 코인 거래소와 본격 협력하려고 하는 겁니다. 빗썸이 제대로 정신 차리고 1등 국민은행과 협력했고 2등 신한은행은 코빅과 제휴관계에 있고요. 국민은행이 빗썸하고 제휴했고 업비트도 K뱅크하고 제휴하고 있으니까 신한은행 2등이라도 어쩔 수 없이 코빗이라도 잡은 거죠.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둘 중 하나가 10월에 K뱅크와 제휴 끝나는 업비트 잡으려고 물밑작업 치열한 상황입니다. 하나 우리가 자산 규모에서 보면 3등 4등으로 둘 중에 하나가 업비트와 제휴 관계를 맺어버리며 순위는 한 단계 바로 올 수 있고 국민은행 1등 자리도 탈환할 수가 있고요. 국민은행도 2018년 해킹되어서 이미지 하락하고 있던 빗썸하고라도 협력할 수밖에 없는 게 하반기 코인 법인 거래 실시되고 메인 수익원이었던 국내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될 것 같으니까 빗썸하고라도 협력을 하는 거죠. 업비트가 원래 제휴하려던 곳은 우리은행이었습니다. 21년 10월 불장에서 업비트 1조 실탄 들고 우리은행 지주회사인 우리기술투자 지분을 매수했었는데 11월 말 비트코인 69,000달러 피크치고 4만 달러, 3만 달러 폭락 오기 시작하니까 작년 말 우리기술투자는 업비트 모회사인 두나무의 지분 매각을 추진을 했었고요. 시장 추세 제대로 못 읽고 있는 우리은행이다 볼 수가 있는데 하나은행이 우리은행과 업비트 균열을 빠르게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법인들 거래 시작 코인으로 얼마만큼 자금 들어오겠냐, 개인보다 투자 활성화 못 되는 거 아닌가 우려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과 법인 세율 차이에서 보면 법인들 자금이 얼마나 많은지 확실히 알 수가 있고요. 법인은 2억 이하에서 세율이 10%고 개인은 1억 500만 원만 돼도 세율이 38%입니다. 그만큼 법인에서 쌓아두는 자금이 많은 거고 200억 수익이 난다고 해도 22% 세금밖에 안 내고요. 개인은 1억 500만 원 초과하면 38% 세금 내고 거기에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플러스 7%입니다. 당연히 법인 개설하면 귀찮은 점도 있습니다. 세무사 비용 개인 자금처럼 사용 못하고 법인 카드 내역, 자금 사용 내역에 따라 법인 대표 창업자라고 하더라도 공금 횡령이 될 수 있고요. 하지만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쌓아두는 현금도 많고 장기적으로 자금 운용하기에도 메리트가 크죠. 때문에 법인들이 코인시장 업비트 내 계좌 개설하기 시작하면 개인들처럼 몇 천만 원 이렇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억 단위로 10억, 20억, 100억 순식간에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정치권에서도 코인 투자라고 부추기는 형국인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차기 대선 위해서 1월부터 업비트 빗썸 민주당 주도로 법안 발의하고 거래 수수료 0.5%에서 0.015%까지 내려야 된다 공약 카드 건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 가장 많은 비율이 20대에서 50대 남성이 가장 많이 차지를 하고요. 그런데 20대에서 50대 남성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 지지하는 비중이 확실히 높습니다. 때문에 코인 수수료 인하해주면서 여기 구간 때 지지율을 가져오려는 전략이다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하반기로 갈수록 법인 거래 가능해지고 나스닥까지 상승하는 등 리플에게도 긍정적인 상승 배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리플이 특히 5,000원 구간 재돌파 시작하며 비트코인 10만 달러 달성하는 거에 따라서 2차 알트코인 불장 시작으로 1만원까지 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대신 리플 다시 3달러 4,000원 위에서 움직일 때 리플사에서 5억 개 10억 개씩 락업 해제한다며 또다시 상승 못하고 3,000원에서 4,000원 여기 우한 박스권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들고요. 리플사가 이미 4,700원 여기 구간에서 5억 개 락업 해제 1월 말 했었기 때문에 다시 반등에 락업 해제 추가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생각이 듭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